자, 오늘 수업은 희곡입니다. 자, 차범석의 성난기계 자습서 페이지 176쪽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난기계 176쪽. 자, 제목 확인. 성난기계. 잠깐만 이거를 합니다. 자, 성난기계. 176쪽으로 가야지. 내가 뒷페이지로 왔네. 176. 자, 더 앞으로 갑니다. 176쪽 나와라. 자, 여기부터요. 자, 등장인물 양회기. 자, 폐외과 과장이고 김인옥 담배 공장 부장공. 최상현 나쁜 놈이야 인옥의 남편. 금숙 간호사입니다. 자, 때 현대 늦가을. 장소 외과 과장실. 자, 무대 설명이 쭉 있습니다. 종합병원 외과 과장실. 정면벽 오른쪽으로 자, 바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 세 글자 쓰여 있어요. 왼쪽으로 진찰용 침실, 침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왼쪽 벽엔 2개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즉 무대 배경을 알려주죠.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책상, 회전의자,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 캐비닛, 우편 오른쪽 벽에 진찰실,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간 문.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답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 옷걸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 환자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이 양회기의 사실 개인의 방이다. 방 전체 청결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주 단조롭고 냉랭 싸늘해서 자,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고 있다. 여기 단조하다, 냉랭하다, 이게 양회기의 이미지와 유사한 거죠. 자, 막이 오르면 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오른쪽 문을 열고 등장한다. 그 뒤에 간호사 금숙, 환자 인옥이 따라 나온다. 회기의 흰 피부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 또 과학자가 지니는 세련됨,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 이게 회기의 이미지입니다. 인옥의 헝클어진 옷맨피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폐 환자입니다. 회기가 세면대로 와서 손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간호사가 오른쪽 편에 서 있고 인옥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 살고 싶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감돌고 있다. 회기 수건으로 손 씻고 왼쪽 편 책상으로 간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폐 전문 외과 의사 회기는 폐 질환 앓고 있는 인옥으로부터 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병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합니다.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 책임감을 의식해서 인옥을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기계처럼. 이기적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선생님, 애원하는 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는 조소는 비웃는 거죠. 자, 조소. 자, 조소 비웃는 태도로. 자, 이거 지시문이라고 그러죠. 자, 나는 환자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생명 구해주고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뭐 인도주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인, 월급쟁이니 당신과 마찬가지로 해서 나는 치료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지 뭐 휴머니즘 이런 쪽의 의사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돈 받고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수술해주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환자의 상태보다 자기 판단이 자기가 자신 있나 없나 이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수술 잘못되면 죽게 되고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 취급받는다.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비정하고 이기적이다. 자, 인옥이 안타깝게 선생님 하고 다시 불러봅니다. 대기. 자, 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담배 공장에서 담배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당신이나 너나 마찬가지다. 피장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합리화시킵니다. 선생님은 참 냉정하시군요. 회계 성격, 기계처럼 회계 성격이죠. 자, 이때 간호사 금숙의 표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 인옥은 회계를 오늘 처음 접했는데 바로 냉정하고 기계와 같다라는 회계의 인물 특징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회계 시선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되게 손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 내 손처럼 나는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해왔어. 이건 맞아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손은 기계처럼 일하니까 기계와 같다 치더라도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 집에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약간 감동을 먹습니다. 부분적인 변화야.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발짝 살짝 물러나죠. 당신이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겠다는 데서 죽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드리겠다. 혼자 소리로. 알맹이는 어찌됐든 알맹이 동그라미. 자, 이게 살려야 될 몸이죠. 몸이 실제로 낫든 어떻든 간에 포장만 그럴싸하면 이 포장이 약이죠. 이 알맹이를 회복하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대신 포장만 하라,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것이다. 약만 먹으라는 투다. 늘 듣던 얘기죠. 그래서 그래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자, 인옥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걸어나가며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이제 체념하고 자조에 빠집니다.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그 누구를 저주하듯 그 누구가 곧 남편 상현이겠죠. 자, 4살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 회기가 측은해하며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측은지심입니다. 자, 회기의 심리가 냉정, 기계 같은 냉정한 마음 상태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가시렵니까? 너무 괴롭혀서 죄송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자, 목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 던지며 초연히 기운 없습니다. 기운 없이 밖으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회기는 자, 인옥이 그렇게 나가자 회기 마음이 안 좋겠죠.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 또 죄책감에
허무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인옥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 돌아와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환자가 막 살고자 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체념해서 갔잖아. 환자의 의지를 꺾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의 간호사. 책상 위에 서리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쏟고 있다. 자, 담배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자 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자, 금수 다 들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 듯. 예? 정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해요? 내 손 말이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조금 과장된 표정으로 그 환자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 들었을 때 그 말이 뭐야? 기계라는 말이죠. 냉정하다, 기계다.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자 뭐야 선생님 별명이 뭐인지 아세요? 내게도 별명이 있나?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쓰는 씀이 고소입니다. 고소. 쓸고자 쓰는 씀 내뱉으며 스핑크스라. 그러니 아까 그 환자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내가 스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하고 스핑크스라는 별명이 모습이 괴상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쪽의 별명이냐? 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하고 말을 돌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남편이 오겠죠.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인옥의 남편 상현이 찾아옵니다. 자, 수술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나쁜 남편이야.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폐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 회기가 좀 이상한 남편이라 생각에 추궁하듯 부인 미워하세요? 상현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 아내의 덕으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 깨문다. 그러나 수술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내의 덕으로 살아왔다면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왜 수술 반대합니까?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죠. 내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옥이 한 말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자, 해서 상현이가 수술 받는다는 이유가 수술해서 그 병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회복이 되면 놀러 다닐 거다. 그게 싫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럴 리가. 자, 아주 단호하게 완강히 아닙니다. 그 여자는 그런 성격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됐든 당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즉, 자, 이 남편은 아내를 살릴 마음이 없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요?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동안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아내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뿐.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자, 의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태도를 약간씩 바꿉니다. 위험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죽어요. 당신 안에 죽어요. 자, 냉혹하게 이제 앞에서는 회귀가 냉혹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회귀 뺨치는 그 이상의 냉혹한 인물로 상현이 등장한 거죠.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의사라고 살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회귀, 뭉클, 불쾌감이 있었으며 이 인간 보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더 심한 비인간적인 놈이야.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살릴 돈이 있으면 어차피 살리지도 못할 거 그 돈 있으면 수술할 돈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아내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자 회귀가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한 건 내 아내죠. 하고 맞대응 반항을 합니다. 그 병, 그 폐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합니까? 그것도 공짜로 한다면 모르지만 돈을 쓰고 나서 수술비 돈 쓰고 나서 지가 죽고 나면 남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상현이가. 당신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자, 방치해서 아내가 주면 그건 살인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 자, 의사 회계를 잘하는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계를 찾아본다. 왜 그럴까요? 자, 회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던 그 기계 같은 이전의 모습. 회계는 그 전에 완전히 기계였는데 지금은 그 상태에서 달라지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면서 회계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상현, 처음에는 의사 찾아왔을 때 겸손하고 비굴한 모습이 있는데 이젠 그 처음에 지녔던 자,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처음에는 수술 거절해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했잖아. 참견 마세요. 내 아내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는 거지.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아내가 있건 없건 뭐 따져보는 것이지 하고 이기주의적 태도입니다.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나가버린다. 회기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그런 회기를 주시만 하고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자, 회기가 감전된 듯한 모습을 취한 것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현에 대한 분노인 거죠. 자, 다음으로 가서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인옥의 주소. 예, 접수 보면 좋아. 그러면 석 달 우편을 보내요. 자, 수술해서 살려내겠다는 거죠. 예, 수술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해서 회기가 여기서 자, 인옥의 수술을 해주겠다. 자,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당연히 금숙이 놀라겠죠.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거 있지만 알겠어? 이제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이제 이 회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응?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왜요? 그 친구가 남편 상현입니다. 그 남편에게 살해 죽임을 당할 바에는 자, 그 인옥의 상태가 방치되면 죽게 되죠. 남편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이게 상현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자 금숙이 웬일로 기계가 노하셨네요. 냉정했던 기계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현한테 분노하시네요. 자, 성난 기계죠. 분노하는 기계. 즉 기계와 같던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별표 기계가 노하셨네요. 잔소리 말고 편지를 안 썼어. 자, 금숙이 편지 씁니다. 회기 상현이 두고 간 담배 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 빼다니 물건이 바로 온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자, 비유 은이죠. 자, 담배 동그라미 곧 인간 사람입니다. 인간이 말이야.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은 겉모습이죠. 겉모습. 알맹이가 좋아야지. 알맹이 동그라미 곧 내면
또는 인간성이죠. 내면이란 인간성. 인간이 겉만 중요하냐? 내면 인간성도 줘야지 라고 합니다. 금수 편지트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자, 그러면 그 담배는 진짜다.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그럼 누구는 가짜다?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인간, 상현이란 그 인간은 가짜고, 그 담배는 공장에서 직접 나온 거니까 진짜고,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며 라이터 불을 켠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학습활동 뒷부분에 별길로 볼 게 없어서 앞에 175쪽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75쪽. 자, 제적기관 단막극 사실주의 극이다. 자,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죠. 또 사실적이다. 시간 늦가을 외과 가장실. 자, 특징 전반부는 회기가 이기적인 인물로 나오고 후반부는 상현이 이기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그 기계로 비유된 상현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대립.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했다. 비정한 현대인 누구야? 회기 또는 상현이 되겠죠. 단순 구성, 사건이 하나야. 단순 구성, 단순 사건을 통해 주제의식 선명하게. 자, 주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성 상실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짜임새입니다. 발단 담배공장 부장공 인옥 폐 전문 외과의사 회기 찾아와 수술해달라고 애원한다. 전개 회기 수술 결과에 자신 없다며 인옥의 요청을 거절한다. 절정 상현이 찾아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아내의 부정을 놀러 다닌다. 부정을 의심하며 인옥의 수술을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강 희곡 하강 회기가 상현의 이기적 비인간적 태도에 오히려 분노합니다. 마지막 대단함 회기가 금속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회기의 변화가 두드러지죠. 이 회기는 성격 변화가 있으니까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인물이 되겠죠. 해제까지 봅니다. 자, 이 작품 기계처럼 냉정하게 살아가던 한 의사가 자신보다 더 비정한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비정하고 각박한 현대물질 문명 비판하며 인간성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 정리합니다. 형식적 요소로 해설, 지시문, 대사가 있어요. 해설은 자, 희곡 첫머리에 등장인물, 무대장치 아까 여기 길게 설명하기 있었죠. 그게 해설이고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 있어요. 무대 지시문은 무대장치, 소도구의 배치, 조명 등을 지시하는 거고 동작 지시문은 배우를 향해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등을 지시하는 글이다. 자, 대사의 세 종류. 대화, 독백, 방백. 대화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독백은 배우가 혼자 사는 말. 방백은 무대 위에는 다른 배우는 듣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객들만 들을 수 있다는 설정에서 하는 말이 방백입니다. 내용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자, 인물은 인물이고 사건은 벌어진 일이고 배경은 자, 장소, 공간적 배경이 있겠고 시간적 배경이 있겠죠. 자, 상당기계 여기까지 살펴봅니다.